이 사법부는 학생자치법정위원회와 비슷하다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월 14일에는 자다가 걸려서 벌점 4점을 받았음을 인정합니까? 즉 대학 복귀면 어느 정도 과오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잘 듣고 식당에서 질서를 누구보다 더 잘 지키는 학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교 규칙상 교내봉사를 갈 수 있었던 잘못이니 3점만 감해주면 어떨까요? 첫 번째 순서인 대명중학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중학교 교사 김성진입니다.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도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자치법정 지도를 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고민이 있었는데요. 과연 자치법정을 운영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자치법정 운영 원동력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곧 예배이면서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부 지도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지도를 해주셔서 벌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자치법정을 해야 되는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나 결론 내린 것은 아무리 지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학생이 2%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에게 자치법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한 달여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이 자치법정을 겪으면서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의식 함양하는 데 있어서 자치법정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원동력은 무엇으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도 세 가지 기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의 조직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는 학생자치법정위원회와 비슷하다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대명중학교 이렇게 재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되는 과정은 시험, 면접, 연수를 통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특히 연수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매주 월요일 8교시 자율학습 시간에 사회과 교실에서 자체교육과 외부 강사 교육, 그다음 모의재판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의를 듣는데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재판 공문이 왔다고 이렇게 주니까 학생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수업 시간에 교과선생님께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와서 각자 맡은 역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도 사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학생 보세요. 저기 굉장히 많이 웃고 있죠. 자기가 이렇게 자치법정 구성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자주 언제 하냐고 물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이휘주 강사님을 초빙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시골 학교다 보니까 자치법정 이런 교육을 잘 못 받다가 평소 궁금한 사항을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행복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법정을 처음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개념 교육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명중학교 학생들에게 법 의식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토론대회 빼놓고는 모든 대회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대전 지방법원 홍선지원을 견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담당자님께서 민사재판, 재판 체험만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나중에는 형사재판과 판사님과의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특히 그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이제 제수복을 입고 판사 앞에서 선고 이런 걸 하면서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자치법정의 민주적 절차입니다. 자치법정에서 민주적 절차로 무엇을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상불점제를 학생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그 상불점이 생활 규정에 있어서 재개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처분을 학생 대의원회 개최를 통해서 재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은 이렇게 간부들이 학생의 간부들이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자치법정 과정입니다. 선도부로부터 가불점자를 통보받고 나서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부는 기존의 판례라든지 어떤 교육 처분이 내려져야 되는지, 검사부는 이 학생이 마땅히 교육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 그다음 변호부는 벌점을 좀 감경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해봤던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인이 있어서 이 재판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서로 좀 안 좋은 감정이 쌓였던 것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지훈 가불점자 학생이 새치기와 수업 태도 불량으로 걸렸는데 이렇게 석식 시간 식판 도우미와 이제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를 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은 학생이 딴짓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눈초리를 주니까 딴짓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를 통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학생은 이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자치법정의 효과입니다. 보시면은 법 관련 직업 탐색 및 체험, 언변력, 논리력,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학생자치법정이라는 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아마 그 뒤에는 아마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명중학교 제1회 2016-1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벌점자 송지훈 학생은 총 벌점 20점으로 본 학생자치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벌점자 송지훈 학생은 자리에 들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벌점자 학생은 일어서 주십시오.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답해 주세요. 과벌점자 3학년 2반 송지훈 학생이 맞습니까? 네. 과벌점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단은 과벌점자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과벌점자에게들이 교육처분 점수와 내용을 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본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대표 선서하십시오. 선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부터 과벌점자 송지훈 학생에 대한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과벌점자의 참석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벌점자 송지훈 학생은 수업 태도 불량 3회로 인한 벌점 12점, 채찍이 4회로 인한 벌점 8점, 총 누적 벌점 20점으로 본교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사는 먼저 수업 태도 불량에 대해 신문해 주십시오. 과벌점자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 과벌점자는 4월 5일 22일 기술과정 수업 시간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각 벌점 4점, 4월 14일에는 자다가 걸려서 벌점 4점을 받았음을 인정합니까? 네. 먼저 수업 태도 불량에 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업 태도에 관한 벌점을 모두 유진 선생님이 받으셨군요. 이유가 있습니까? 유진 선생님은 과거 제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장난치다가 자주 걸려 청소를 하거나 복도에 나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에게 차별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싫어했습니다.
3학년 때 만나자 그 수업 시간에 잤습니다. 그러다 벌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처벌을 내리신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벌점자는 과거의 서운한 감정을 이유로 수업 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차별대하셨고 아직도 서운한 감정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명중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51조 1항에 보면 상습적으로 수업 준비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거나 수업 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 상습적으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은 5일 이하의 교내봉사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벌점자는 교내봉사에 처할 수도 있는 무거운 규칙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생님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학생의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정적으로 어려우면 학교 생활을 해나가기 힘들겠죠? 이에 과벌점자와 친한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허락합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나 장상희는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명세합니다. 증인, 과벌점자와 친한 사이가 맞습니까? 네, 저에게 토사를 제기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과벌점자의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이유도 알고 있습니까? 네, 가끔 지훈이가 부모님께서 싸우셔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에도 계속 겉돌고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과벌점자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범죄 행위를 하였더라도 책임을 물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 중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벌점자처럼 가정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수업 태도 불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의견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벌점자도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말이겠네요. 네. 증인이 말한 것처럼 개인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학급 친구들이 과벌점자로 인해 수업을 받기 힘들었으면 3학년 2반 학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겠습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벌점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주어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벌점을 주시는 겁니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는 석시시간 세치기에 관해 신문해 주십시오. 과벌점자는 4월 4일, 11일, 12일, 22일 석시시간 세치기 총 4회로 벌점 8점을 받았음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식당에서 왜 세치기를 하셨습니까? 4월 4일, 11일, 12일은 배가 너무 고파서 채찍기를 했고 22일은 아는 선배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서 병원을 가고자 채찍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이 아무 말 없어 이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세치기라면 과연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님, 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확실한 증거 없이 심증에 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검사 심증에 의한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과벌점자는 세치기를 하는 순간 세치기를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규칙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같은 규칙 위반을 저질렀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네. 과벌점자, 학생들이 줄 서면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나요?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럼 줄 서는 기준은 뭐죠? 먼저 가서 줄을 서는 사람이 먼저 먹는 겁니다. 저는 교실에서 좀 쉬다가 좀 늦게 갈 때가 많았습니다. 네. 거의 뒤에서 줄을 서더니 시간이 오래 걸려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먼저 먹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사람이 여행을 하다 배가 고프면 남의 밭이나 논에 있는 열매를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고프면 어느 정도 과오를 사회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재신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검사 신문해 주세요. 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은 과벌점자가 세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과연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당시 세치기를 지켜보았다는 친구를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허락합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나 공연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은 과벌점자가 세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네, 4월 22일에 제가 밥 먹을 차례가 되었는데 중간줄에 있던 과벌점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 당시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일단 어이가 없고 기다린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학원에 가야 하는데 과벌점자가 은근슬쩍 들어와 세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증인은 과벌점자에게 왜 새치기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못했습니까? 밥 먹는 시간에 서로 간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인 재반대 신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변호인 재반대 신문 해주세요. 증인, 만약 과벌점자의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급히 가야 할 상황인 걸 알았다면 자리를 양보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재판관님, 이의 있습니다. 변호인의 새치기하는 상황을 무시한 채 증인에게 변호인이 원하는 답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변호인 계속 변론해 주세요. 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예외가 있기에 생명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새치기란 것은 잘못이나 사정을 알면 누군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재반대 신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해 주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과벌점자는 고의성을 가지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더 겉돌았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치기의 경우 자신이 공공질서를 위배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벌점에 상당하는 교육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벌점을 유지한 총 20점에 대한 교육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종 변론 해주세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가정의 아픔을 견뎌내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유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과벌점자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파 저진 실수는 예전 사회에서도 용납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간병을 위한 새치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과벌점자의 사정을 고려해 수업 태도 불량에 대한 벌점 중 5점을 감경하여 주시고 새치기의 경우 벌점 4점을 감경해 총 11점에 대한 교육적 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벌점자 송지훈 학생은 최종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규칙을 지키지 못해 자체 협정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특히 예전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 힘들게 한 점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나 먼저 발을 먹겠다는 일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신다면 수업을 잘 듣고 식당에서 질서를 누구보다 더 잘 지키는 학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시원 회의를 위해 잠시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십시오. 잠시 휴정 후 다시 이 자리에서 개정하겠습니다. 배심원단 여러분들은 배심원 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벌점자 송지훈 학생에 대해 다른 배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업 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모두 받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과벌점자의 가정 사정도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 벌점 5점을 감경해 주면 어떨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 3년 동안 수업 태도에 있어서 별로 변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규칙상 교내 봉사를 갈 수 있었던 잘못이니 3점만 감해주면 어떨까요? 배심원 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수업 태도 불량에 있어서는 벌점 3점을 감해주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새치기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새치기의 경우 생리적 욕구와 수업에 간의 일의를 위해 저지른 일이고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니 벌점 4점을 감해주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새치기의 경우 벌점 4점을 감해주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교육 처분을 내리면 좋을까요? 수업 태도에 있어서는 정신교육이 중요하므로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 1회를 넣고 기술과정 선생님께 칭찬 쿠폰 받아오기 2회를 넣으면 선생님과 사이도 좋아질 것이고 수업 태도 또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치기에 대한 교육 처분으로는 석식 시간 식판 도우미 1회를 위하면 식당에서의 질서를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배심원 1의 교육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명중학교 학생자치법정 재개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시원 여러분, 판결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저희 배심원단은 과벌점자 송지영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과벌점자 학생의 수업 태도 불량에 있어서는 가정 사정을 고려하나
지속적으로 수업 태도 불량을 보인 점을 고려하였고 새치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부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수업 태도로 인한 벌점 중 3점을 감경해 주는 걸로 결정하였고 새치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부분 참작하여 벌점 4점을 감경해 주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벌점 13점에 대한 교육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배심원 참여하기 1회,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 1회, 기술과정 선생님께 칭찬 쿠폰 받아오기 2회, 석시시간 10판 도우미 1회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벌점자에 대한 교육 처분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죠. 동의합니다. 대명중학교 생활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편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과벌점자에 대한 교육 처분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편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과벌점자 송지은 학생에 대한 배심원들의 편결 내용을 선고합니다. 먼저 송지은 학생의 총 벌점 20점 중 7점은 강경하고 총 교육 처분 13점으로 다음 배심원 참여하기 1회로 5점,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기 1회로 2점, 기술과정 선생님께 칭찬 쿠폰 받아오기 2회로 4점, 석시시간 시판 도우미 1회로 2점에 대한 교육 처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것으로 제1회 대명중학교 학생자치법정을 폐정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학생들 열심히 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그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는데 실제는 한 번 개최하셨다는 거죠? 예, 제1회 학생. 예, 그 학교 전체적인 학생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으며 그리고 운영하시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최우수상이 아니라 우수상을 받았는데 충남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좀 벌점 좀 많이 주세요라고 좀 했어요. 상벌점 운영을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기 초반에 선생님들이 벌점을 많이 주시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씩 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자부심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일반 학생들요? 예. 예를 들면 그 모집한다고 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시험을 봤었죠? 예. 얼마나 시험을 학생들이 봤나요? 보니까 이 구성원들만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 경쟁률이 1대1이었습니다. 예. 예. 그럼 그밖에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판사무관 학생한테 좀 질문할게요. 주로 이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이제 참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어떤 참여자가 가장 이 학생자치법정을 이끌어가는데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전 판사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판사의 역할이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판사님이 잘 정확하게 자기 생각으로 말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잘 받으려서 과벌점자를 재판하는 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교육센터에서 외부 강사님이 초빙되어서 1차 연수 이론교육과 2차 연수 실무교육. 지도대학 부당 학생은 검사와 배심원단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쪼이는 옷은 좋지 않다고 하여서 사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고의로 교칙의 중요성을 간과히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학생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셔 손처리 부탁드립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정.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교육지원청 정평중학교의 지도교사 추정민입니다. 저는 정평 학생자치법정 운영 지도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정의 목적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뒤에 다시 언급할 거기 때문에 일단 지도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학년도 정평 자치법정 세부 지도 사례입니다.
저희 학생자치법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8명, 2학년 10명, 그리고 3학년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판사 3명 같은 경우에는 판사는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 재판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치법정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된 3학년 학생들로만 구성하고 있고요. 검사 5명, 변호사 6명은 1, 2, 3학년 학생들이 각각 다 골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심원 9명, 서기 2명, 실무지원 5명,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운영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치법정 예상 날짜 2주 전에 저희는 학생회가 매일 아침 교문 정후문에서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이나 무단 지각 횟수를 지도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학생부가 실제로 활용하는 생활지도 일지인데요. 이 생활지도 일지의 교문지도 횟수가 10회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 혹은 선도위원회 해부 사항인데 좀 경미한 사항일 경우 혹은 교과 담당 교사나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심청 의뢰를 한 학생이 지도 대상자가 됩니다. 운영 횟수는 연간 3회를 기준으로 하여서 1학기에 2번, 2학기에 1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총 3번을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자치법정 구성원 선발 절차는 1차 서류 심사를 하였는데요. 총 21명을 뽑는데 지원을 106명을 하였고요. 5대1의 경쟁률로 굉장히 학교의 정평중학교 자치법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붙은 학생들은 논술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논술 시험은 급식실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실시하였고 밑에 사진을 볼 수 있으시듯이 논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신상을 전부 지우고 일렬번호로 달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서 저희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볼 때는 기존 자치법정 구성원 9명과 지도교사인 저와 그리고 전년도 자치법정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이 와서 새 구성원을 뽑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종 선발이 되었고요. 먼저 법교육센터에서 외부 강사님이 초빙되어서 1차 연수 이론교육과 2차 연수 실무교육, 이때는 자치법정 시나리오 연습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였습니다. 사전 준비는 일단 지도 대상 학생이 선정이 되면 검사와 변호사를 선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시했던 점은 지도 대상자 학생에게 변호사를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준비를 2주 정도 실시한 후 바로 자치법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1차 자치법정은 3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 한 명씩이 복장 불량과 수업 태도 방해에 대해서 지도 대상 회부가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2학년 김지웅 학생은 이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시연하게 될 실제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인데요. 이 학생의 복장 불량과 수업 방해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정도가 조금 심해서 이 학생을 그때 자치법정을 하는데 굉장히 법적 공방을 치열하게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변호인도 이 친구의 상황에서 굉장히 변론을 열심히 하였고요. 자치법정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에 비해서 그 후에 굉장히 행동이 개선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2차 자치법정은 7월 13일에 이루어졌는데요. 3학년 송모 학생과 2학년 김모 학생이 무단지각과 복장불량으로 회부되었는데 이때 3학년 학생은 무단지각 40회로 회부되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월인데 40회면 거의 사실은 매일매일 무단지각을 하고 뭐 1시 이후에도 학교를 온 그런 친구예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자치법정으로 교육적 처분으로 교감 선생님과 면담을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과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이 2학기 들어서는 무단지각 횟수가 총 3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고 온 시간도 9시 반 이전에는 다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를 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자치법정은 11월 9일에 시행되었고요. 2학년 학생 2명과 1학년 학생 1명이 복장불량과 교사지도 불응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사후 과정인데요. 자치법정이 끝나고 나면 조금 늦은 시간이라도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소감을 발표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였거든요. 이 자리에는 지도 대상자 학생과 자치법정 구성원 30명 그리고 방송반에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방송반 학생들도 그리고 지난번 자치법정에서 배심원으로 참석해야 한 학생 모두가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하면서 친분을 쌓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처분을 이행을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에 SNS를 통해서 후기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학교는 자치법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학교고 열정이 좀 많은 학생들이 많아서 자치법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자치법정 관련 대회, 생활법 퀴즈 대회나 모의 재판 대회에 참가를 하고 또 자율활동 시간에 자치법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홍보 동영상은 작년 2015학년도 학생 자치법정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만든 UCC입니다. 전교 학생들에게 전체 다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법정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학생 자치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학교신문 혹은 학교 게시판에도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 자치법정의 활동을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였고요. 자치법정의 효과는 첫 번째는 평화적 학교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사법전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함으로써 진로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학생의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자치법정 운영하기 전에는 과연 자치법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로 학생들이 많이 변하는 게 느껴졌고요. 지도생자뿐만이 아니라 자치법정 구성원이나 혹은 이 자치법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학생들까지도 많이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정을 계속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평중학교 제1회 학생 자치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도 대상자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지도 대상자 2학년 6반 어미림 학생이 맞습니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본교 학생 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의 역할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지도 대상자의 교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 처분을 요청한 일을 맡습니다. 변호인은 지도 대상자의 변론을 담당하고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 반성 태도, 개선 약속을 제시함으로써 감경을 요청한 일을 맡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증인을 요청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도 대상자 측 변호인과 검사의 주장을 듣고 난 후 회의실에서 지도 대상자에게 내릴 교육 처분을 교육 처분 기준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지도 대상자 학생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일은 삼가해야 하며 지도 대상자 학생은 검사와 배심원단에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대상자 엄유림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도 대상자 선서하십시오. 선서. 나 엄유림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도 대상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 기소 요지를 낭독해 주십시오. 네, 회부 내역에 따르면 지도 대상자 엄유림 학생은 복장 물량 10회, 수업 태도 물량 20항목으로 본 학생 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우선 복장 물량 10회에 관한 항목을 신문해 주십시오. 엄유림 학생은 3월 24일 어떠한 이유로 체육복을 착용하게 되었나요? 제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친구가 물총으로 물을 쏴서 와이셔츠가 젖어 다음날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와이셔츠를 말리는 노력은 하지 않았나요? 드라이기로 잘 말려보았으나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유림 학생이 교복을 말리려 노력한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결국 복장 불량 상태로 등교하였고 이는 고1로 교칙의 중요성을 간과한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엄유림 학생, 친구에게 물을 맞았을 때 같이 쏘지 않고 맞기만 하였나요? 전 쏘지 않았고 계속 맞기만 하였습니다. 엄유림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교복 와이셔츠는 몇 벌이며 무슨 요일날 어떻게 입고 오시나요? 총 2벌 가지고 있고 월화 1벌, 수목금 1벌 입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서 3월 24일은 목요일입니다. 엄유림 학생이 수요일날 물을 맞게 되어 교복 와이셔츠가 젖었다면 여분의 와이셔츠는 이미 입은 상태가 되어 다음날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의 잘못으로 인한 행동이었고 엄유림 학생이 교복을 말리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복장불량 항목에 관한 신문을 계속하십시오. 엄유림 학생, 선거일이었던 4월 13일을 제외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연속으로 사복 착용으로 5번이나 걸렸습니다. 이때 특별히 사복을 입고 등교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장염에 걸리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쪼이는 옷은 좋지 않다고 하여서 사복을 입고 등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도대 상자가 아팠다면 등교할 때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갈아입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도대 상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해서 사복 등교를 정당화시킨다면 비슷한 사정을 가진 다른 학생들의 잘못도 정당하게 봐줘야 하나요? 이에 본 검사는 조치가 어긴 것에 대한 강한 교육적 지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재판장님, 지도상자가 4월 8일 조퇴를 했다는 조퇴 확인서와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료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진료 확인서에는 꽉 낀 옷을 입지 말라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학생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복장불량 항목에 관한 신문을 계속하십시오. 엄윤희 학생, 또 5월 10일, 19일, 23일, 31일에 복장 불량에 걸리셨습니다. 각각 어떤 복장으로 등교하셨죠? 모두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습니다. 체육복 등교는 교칙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음에도 체육복을 입고 등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1학년 때 비해 덩치가 좀 많이 커져서 불편하여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민희 학생은 교칙을 어긴 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엄민희 학생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엄유림 학생, 교복이 불편하여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다고 하셨는데 교복을 새로 사려는 노력도 해보셨지요? 예,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조금 있다가 구입하여 새로 입을 생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유림 학생은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발언을 드리겠습니까? 허락합니다. 발언하십시오. 변호인의 변론 내용에 신빙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선도부 최윤수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증인은 들어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나 최윤서는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은 현재 선도부 임원으로서 아침에 교문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교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엄민희 학생의 복장 불량에 걸렸을 당시 태도가 어땠나요? 엄리림 학생은 늘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그냥 학폭만 말하고 태연히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민희 학생이 반성하는 기밀이 보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선도부 임원들과 이정원 선생님께 물어본 질문지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제일 먼저 선도부 김유리 학생 답변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불량 걸려 이름이 적혔을 때 귀찮다는 듯이 합번을 부르고 반성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정원 선생님의 답변에는 엄민희 학생이 평소 복장 불량의 횟수가 많아 선생님께서 따로 지도하신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엄민희 학생은 자치법정에 회부된 10회 복장 불량 이외에도 복장 불량 횟수가 더 많았고 반성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합니다. 본 자치법정은 지도사항자에 대한 회부 내용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정원 선생님의 증언 내용은 본 자치법정에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지도 대상자의 회부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변호인 변론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중학생 때에는 성장할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산 교복이 후에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복 등교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엄유림 학생이 새 교복을 사려고 노력한 점, 곧 몸에 맞는 교복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검사는 수업 태도 불량 20회 항목에 대해 신문해 주십시오. 엄윤희 학생은 수학 시간 10회, 역사 시간 5회, 기술 시간 5회 수업 태도 불량 항목으로 본 학생 자치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소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재 개그라는 것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떠들었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제 의도는 저희 반의 우중충한 수업 분위기를 보다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끊습니까? 또한 수업 시간에 관련하는 질문을 하고 교사가 그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항의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관계가 있어 생각해서 한 질문을 선생님께서 무시하실 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지도 대상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2학년 수학 담당 송미애 선생님께서는 엄윤희 학생이 수업 내용과도 전혀 관련이 없고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질문이나 개그를 수차례 한다 라는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대상자의 말에 신빙성 찾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엄유림 학생은 지금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사께서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짓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지도 대상자가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말을 인정합니다. 검사는 발언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엄윤희 학생, 송미애 선생님께서 증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업에 관계 있다고 생각해서 한 질문입니다. 만약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따로 질문하셔도 됐을 텐데요. 세 분 선생님 모두 공통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 보면 엄윤희 학생은 모든 수업 시간에 그렇게 교사의 설명을 끊으며 수업을 방해하나요? 재판장님 이의있습니다. 지금 검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며 지도 대상자에게 강압적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윤희 학생은 수업 시간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며 교사와 학급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교사에 대한 반항과 같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지도 대상자에게 엄중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해 주세요. 엄유림 학생 수업 방해 사항 때문에 학급 자치협정을 열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과하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과를 하셨습니까? 네, 제가 반 앞으로 나와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죠? 장난을 치고 싶을 때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자제하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유림 학생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기노아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증인은 들어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나 기노하는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진실한 증언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 묻는 말에 답해 주십시오. 기노아 학생은 2학년 6반 반장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급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군요. 그때 당시 엄유림 학생에게 내려진 지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장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엄유림 학생이 그러한 사항을 잘 실천했나요? 반 친구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도 진지하게 잘 해내서 반성하는 게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장난이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변호인은 변론을 마무리해 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유림 학생이 자신이 수업 시간에 한 잘못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반 학생들과 선생님 앞에서 약속을 한 바 엄유림 학생의 개선의 태도와 개선의 노력을 보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긍정적 지도 요청을 해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엄윤희 학생이 지속적인 복장 불량을 지적을 받았다는 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고 교칙에 대한 인지 또한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본 검사는 엄윤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반성하며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한 교육적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해주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엄유림 학생은 자치협정 기간 동안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장 불량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고 수업 태도 불량의 경우도 학급 자치협정을 통해 보다 좋아진 상태입니다. 자신의 개선의 노력을 보이는 학생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려야만 할까요? 본 자치협정의 목적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질서를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엄유림 학생이 스스로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 대상자 엄유림 학생, 마지막으로 최종 의견을 진술해주세요. 저는 이번 자치법정에 참여하면서 저의 행동이 친구들에게 큰 피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여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심원 회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20여 분 후에 이곳에서 다시 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잠시 휴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엄유림 학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유림 학생이 충분히 반성한다고 생각됩니다. 엄유림 학생의 개선 노력이 보이므로 횟수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회 정도 감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장 불량 항목은 고의가 아니므로 오해를 감경하고 수업 불량 항목은 굉장히 개선된 상태이므로 실패를 감경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남은 15회에 관해서는 어떤 교육적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과 같이 잘못을 한 학생을 직접 지도하기 위해 다음 자치법정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분 선생님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문에서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교칙의 중요성으로 정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엄유림 학생에 대하여 다음 자치법정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1회, 해당 과목 노트 정리 3회, 교칙의 중요성을 주제로 포스터 만들어서 교문에서 캠페인하기 1회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정평중학교 학생자치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대표는 합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배심원단은 엄유림 학생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선 노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30회 중 15회를 감경하였습니다. 남은 15회에 관해서는 다음 자치법정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1회, 수업 시간에 해당 과목 노트 정리하기 3회, 교칙의 중요성을 주제로 포스터 만들어서 교문에서 캠페인하기 1회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원단은 합의문을 제출해 주세요. 정평중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배심원들의 판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도 대상자 엄일임 학생 일어서 주십시오. 지도 대상자 학생에 대하여 다음 자치법정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1회, 해당 과목 교과 정리하기 3회, 포스터 만들고 교문 앞에서 캠페인하기 1회를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정평중학교 학생자치법정을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사안이 징계 대상 위반 행위가 좀 많아가지고 그 양이 많았는데도 제한 시간 중에 학생들이 모두 다 열심히 시연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내용 듣다 보니까 학급 자치법정도 열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학급 자치법정하고 이 학생 자치법정은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학급 자치법정은 지금 모든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학급에 따라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이 지도 대상자 학생이 학급 자치법정을 열어서 해결할 만한 좀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치법정은 학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급 자치법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뭐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 그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학생과 좀 잘못을 지적하는 학생 정도로만 나누어서 학급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정도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뭐 발표하실 때 학급 자치법정이 처음에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었지만 실제 해보니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자치법정에 회부되는 위반 학생들은 좀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좀 중대한 위반 정도도 좀 부여를 해서 그 교육적 효과가 크다면은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법정 회부 대상이나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성도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법정에서 다루는 거는 그래도 사소한 교칙 위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교칙 위반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대한 것들도 이제 자치법정에서 다루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해서 안 되면 이제 선도위원회를 다시 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분 중에서 그 변호인 역할 맡은 학생한테 좀 문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다 보니까 참 열심히 학생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인상 깊었는데 그 개인적으로 자치법정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뭔가요? 중학교 학생이면서 또 다른 학습적인 부담도 있고 그럴 텐데 왜 나는 이 자치법정을 참여를 하게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기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바로 자치법정 안내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제 꿈이 법 쪽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경험을 하면 더 좋은 경험을 하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치법정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칙 위반 학생 오늘 대역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
실제 그 아까 첫 번째 그 대명중학교 때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 본인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런 자치법정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을 통해서 처분을 받는 것과 학교에서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서 어떠한 처분을 받는 거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장 큰 그 학교 자치법정의 가장 큰 장점은 저의 또래 친구들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선도는 처벌을 내리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서 저는 학교 자치법정이 선도랑 큰 차이가 있고 그 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검사는 사실을 토대로 신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법정 진행 중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무단지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